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왜 이런 선택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을까에 대해 가지고 제 경험을 좀 공유하고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상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본인들이 법치주의 얘기하면서도 법원을 때려 부수는 선택을 하죠.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논리나 아니면 지성 같은 것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성의 사회로 가고 있는 강직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정치의 면을 약간 벗어나서도 그러면 또 한번 짚어볼 만한 우리 사회에 단지성이 생긴다는 모습을 보자면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주목되고 그리고 일정한 룰 세팅을 하는 곳은 정치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판에서 서로 저렇게 폭력적이고 그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선동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굳이 뭐 윗물 아랫물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뭘 보고 사람들이 모델로 서를 것이냐가 가는 데다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히 이런 다툼이 있을 때 국민들이 명쾌하게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인신공격인데 저거는 논지와 관계없는 내용을 끌어들이는 건데 저건 우격다짐인데 이걸 가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보시면 위험 회피적인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실제 있는 위험만큼만 리스크를 감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사람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선택들. 그런데 거기서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마다 남들보다 평균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도 되는 일을 안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위험 회피적인 선택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엉뚱한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본인의 삶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득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겠죠. 아니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지금 그런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뭔가 선택을 할 때마다 옳고 그름 이외에 다른 판단 변수가 너무 많게 됐어요. 저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많은 논란을 야기하면서도 정치를 계속 해오고 그리고 저한테 가해지는 비난이나 비판이나 다 알면서도 계속 그런 선택을 반복해서 시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아주 간단한 보험회사의 이론처럼 저는 실제 위협보다 위협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한다. 그 말인즉슨 할 수 있는 도전을 항상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정치를 했을 때 저에게는 이제 어떤 이미지든지 형성할 수 있는 백지장 같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있었겠죠.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는 이제 36살에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정치인 중에 하나가 됐고 이력상으로도 충분히 다질 만큼 다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미지 관리만 해라. 그 이미지 관리라는 건 뻔한 거겠죠. 가가지고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하면은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어느 누구도 화나지 않게 하는 답변을 해라 같은 것이 이미지 관리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화나지 않게 할 답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답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종용하는 문화가 우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 왜냐? 최근에 윤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론이 있죠. 어차피 국민들은 한 달 뒤에 까먹는다. 1년 뒤에 까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군가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좋은 말하고 넘어가면서 생그르고 웃으면서 그냥 정치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겠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치에서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정치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이게 예전에 로마 시대 사람들 세네카가 했던 말인데요. 일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변화는 누군가 용기를 내고 두들겨 맞을 각오로 성역을 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사실 그 역할을 하시다가 많은 상처 입으신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뭐 계급장 때고 얘기해 볼까요? 검사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엄두내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검사라 그러면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일 텐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선 보통 본인이 지성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을 열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겠죠. 다른 대통령들은 그 용기를 못 내잖아요. 가지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가 있었으면은 그래 이재명 대표 와가지고 아예 그 영수회담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누가 옳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개헌같은 인상 방식을 쓴 거고 저는 오히려 이거를 필설로 풀어낼 수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PMQ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그 국회의사당 보면은 영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야당 당수와 여당 당수, 그러니까 수상과 야당 당수가 이렇게 면대면으로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 없는 사람은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내 관점이 뚜렷한 정치만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다 기원하실 겁니다. 제가 토론자라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토론 배틀하고 이러니까 바로 반대 아닌 반대가 뭐가 나옵니까? 너는 말 잘하는 놈만 뽑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럼 제가 또 반박하죠. 지금은 말도 못하는 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제가 국민의힘에서 그때 토론 배틀로 마지막에 인재 영입한 사람들 이후에 젊은 사람 영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방식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감사합니다. 정치권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겠죠. 세네카가 했던 말이라서 로마 시대 사람이라서 너무 멀게 느껴지신다면요. 비슷한 얘기를 좀 더 구수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도에 대통령 경선에 처음 나가셨을 때 지지율이 미미했어요. 근데 이분이 첫 경선에 나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본인의 어머니가 본인에게 남겨줬던 가훈이 있다. 야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런데 실제로 저게 맞았을 수도 있죠. 그때 학생운동에 뛰어들고 반독대 투쟁하고 이랬던 분들 중에 보면은 결말이 좋은 분보다 결말이 안 좋은 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민족대표 중에서 변절한 사람도 있고 평생 굶다가 간 사람도 있고 친일파는 잘 사는데 자기 자식들은 자기 손자들은 다 못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게 오히려 정답에 가까웠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 독립에 다다를 수 있었겠느냐, 아니면 우리는 일본에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사라졌을 것인가, 이런 생각해보면 그 모난돌이 정맞는 것이 아니라 모난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런 가훈을 듣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한 길은 모난돌이었던 것이겠죠. 모난돌이 되어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정치권에서 겪는 그런 정도의 고생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한테 명패 던지고 이러고 살았던 것이겠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싸가지 없게 보였겠습니까? 신성한 국회에서 갑자기 신출리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명패를 집어던진다. 청문회장에서. 그게 과히 그 시즌으로 놓고 보면은 대단한 싸가지 없음이었겠죠.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는 과정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 스스로를 노무현 대통령에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삶의 자세에 있어가지고는 저분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국위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제가 2022년도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내다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무슨 성상납이니 이런 걸 엮어가지고 한번 그걸 여러분이 당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로 여러분이 징계를 당해가지고 지극히 날아가고, 저희 집 앞에는 보수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저희 학 아파트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일부러 저를 동네에서 얼굴 못 들게 다니고 하려고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면 뒤에서 야 여기 성상납 받은 이유정이 살고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외쳤어요. 2달 동안. 전혀 잘못한 게 없었지만은 저를 모욕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버티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버텼어요. 왜냐?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나라 잘 되게 하는 것 정도에만 고민을 하면 좋은데 왜 그런 것까지 감내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느냐는 조금 야속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겪으면서 지나왔었는데 참 깝깝한 게 우선은 그런 시도를 하려면은 염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당의 당대표를 성상납으로 묻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가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입을 싹 씻고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인성의 문제가 있다.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인성의 문제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놓고 지금 뭐 그렇게 억울하다고 지금 저렇게 가가지고 같이 한국당에서 우가우가 해주면서 예전에 사람 하나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싹 입씻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인성의 결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라는 관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신용불량이신 분들한테는 금융거래에 상당한 부분이 제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용불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랑은 신용거래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뭐 현물 거래로 예를 들어 모든 걸 통째로 들어바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한다면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전문가 집단에 완벽히 여야가 위임하고 그 결단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선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는 커지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득하려는 노력 자체가 별로 없는 게,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내놔도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개수 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소득 대체율이 44%니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얘기하고 그걸 의견 합치를 이루려면은 또 세대 갈등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고 대신에 덜 내는 방식을 선호할 테고,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많이 받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할 테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차피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을 가지고 괜히 세대 간 투표를 붙이는 것보다는 그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몇 명 지정해가지고 그 결론을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작년에 이미 국민연금에 관련된 세미나를 몇 번 했는데요. 이제 여기 가까운 카이스트의 김우창 교수님이 제안하는, 그러니까 GDP의 약 1% 정도의 국세를 투입해가지고 재정 건전화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좀 결이 다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최종안이 나오면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